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천주교의 좌파 성향 사제 4,000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창을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국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 제기의 수준입니다. 성명의 수준입니다. 지금 한창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쟁점으로 부각이 되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 그리고 직무 배제의 정당성 또는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이런 것들, 이런 쟁점에 관한 아주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의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양측 간의 다툼의 쟁점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조목조목 면밀히 따져봐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틀렸다라고 성명을 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의 판결문처럼. 그러나 성명서를 보면 이런 논리나 법리는 없이 그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증오, 분노, 감정 이런 것만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 신부들이 성명을 내서 감정적으로 국민의힘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너희들이 공수처법이 이러이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서부터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옛날의 잘못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여하기 바란다.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린다.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주었던 한국 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였다.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 울산 선거공작 개입 사건, 조국의 파렴치, 탈원전 월성 1호기 조작, 이런 것들이 티끌 같은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제들의 이런 노예로 따지면 울산이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이 월성 조작이라든가 이 조국의 파렴치, 이러이러한 적폐가 쌓인 청와대에 반대하는, 문재인에 반대하는 국민과의 싸움에서 청와대는 아예 싸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천주교 좌파 신부들의 이 탈논리, 탈법리, 완전히 감정파, 무대뽀, 자,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2014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한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항, 청와대, 명동성당에서 3번이나 영접을 할 정도로
극진한 환대를 해줬습니다. 10억씩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릴 수 있게 이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 교황은 예를 들어서 세월호 유족들, 그 다음에 밀양 송전탑 이 항의 시위자들, 용산 참사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를 하는 행사는 가졌어도 판문점에 가서, 전방지역에 가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경고하고 규탄하는 메시지는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칼럼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게재했습니다. 자, 이런 프란시스코 교황을 이런 엉뚱한 곳으로 안내한 사람이 당시 교황의 한국 방문을 기획한 강우일 한국주교회의 의장입니다. 당시 제주 교구장을 맡았던 한국 좌파 신부의 대부.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2010년 한국 천주교의 주교회의는 엉뚱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4대강 사업이 한반도 전체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칼럼을 냈습니다. 4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수자원과 토목의 문제, 과학의 문제, 환경과학의 문제인데 과학을 전혀 모르는 주교들이 무슨 성명을 내느냐. 응?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홍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수문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이러한 것을 조목조목 따지고 공부해서 성명을 내는 게 아니라 그저 감정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싫으니까.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우병도 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광우병을 선동하는 데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가세를 했었습니다. 과학도 모르고 환경공학도 모르고 소고기의 과학도 모르고 법리도 모르고 논리도 모르고 이 한국 사회의 시국 문제에 뛰어들 때는 이러이러한 것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법리, 논리, 과학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저 과거의 독재 시절에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던 이런 추억과 향수에 젖어서 그저 무슨 감정적으로 공격만 하고 규탄만 하고 무조건 좌파 정권을 감싸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는 초등학생들도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주교회의, 좌파 신부들, 정의구현사재단,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과학과 법리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엉뚱한 성명을 낼 시간에. 감사합니다.